자, 2025년도 자,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시험이 끝났는데요. 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우리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또 최근 경향에 따라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풀이하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하자면, 요즘에 자꾸 좀 쉬워지는 추세예요. 여러분, 작년은 재작년보다 조금 어려웠긴 했는데, 올해 시험은 또 작년, 재작년 시험보다도 좀 더 수월하게 출제가 됐었고, 복잡한 산수, 수학적인 계산보다는 그냥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또 그 전에 출제가 됐었던 유형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구나.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좀 쉬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하고, 자, 두 번째는 그동안 기출됐었던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좀 많이 없었습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교육론도 이제 2022 개정으로 출제가 되어서 이제 2015는 이제 볼 필요도 없고, 2022 개정에서 좀 새롭게 우리 교육과정에 바뀐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 과학학습 이론이라든가 또는 수업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예전에 출제됐던 유형들이 그대로 나왔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자, 우리 출제했었던 문제들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자, 우리 어디서 또 볼 거냐면, 자, 1번에서부터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서 우리 정리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자, 필기를 이미 좀 다 하였는데 2점짜리였죠? 이 전공 A의 1번, 2번, 3번, 4번은 다 우리 2점짜리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은 자, 요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3차원 축의 여러분들, 자, 막대기, 질량이 스몰 a 막대기에 라지 m이라고 하는 구가, 자, 반지름은 r입니다. 매달려져 있고, Z축상에서 회전하고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ks, 이걸 이제 스핀 운동 에너지라고 지금 불렀던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 얘가 이제 궤도를 뛰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서 막대기하고 구가, 자, 요렇게 해서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를 ko, 이건 오비탈이라고 하는, 자, 궤도 운동 에너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스핀 운동 에너지와 궤도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그대로 그냥 문제에 해당돼요. 자, 우리 막대기가 있어요. 질량 고려하랍니다. 자, 구가 있습니다. 반지름 고려하래요. 자, 그럼 우리, 이건 다 우리 회전역학이랑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 스타일에 해당되고, 자, 그대로 또 기출문제에서도 우리 자료가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자료가, 자, 구의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의 제곱, 그 다음에 막대기 끝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는 이미 평행축 정리가 적용된 3분의 1 ml의 제곱이라고 하는 정보가 다 나와져 있어서, 자, 여기에서는 자, 우리 막대기의 회전은 의미가 없으니까, 자, 구의 회전 운동 에너지만 고려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2분의 1, 우리 I 오메가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2분의 1, I가 회전 관성 모멘트가 5분의 2 mr의 제곱 주어져 있고, 각속도는 오메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회전역학에서의 기본적인 운동 에너지 계산해 주는 것들, 회전 운동 에너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궤도 운동 에너지인데 막대기도 회전하고 있고 구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막대기의 회전 운동 에너지에다가 구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당연히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막대기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축의 한쪽 끝에 있으니까 얘는 회전 관성 모멘트가 3분의 1 ml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자,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에서 I 자리에다가 3분의 1 ml의 제곱,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각속도 집어넣어서 제곱해 주면 되고, 근데 이게 중요했었어요. 여러분들, 구의 회전 운동 에너지예요. 구는 우리 구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구의 질량 중심이 지금 여기 질량 중심으로 회전축이 있는 게 아니라 질량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회전축에서부터 질량이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냐면 여기가 L 플러스 R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럼 우리 회전 관성 모멘트 계산할 때, 자, 회전 관성 모멘트는, 자, 우리 질량 중심점에 회전축이 없기 때문에 평행축 정리 이용해서 우리 ICM에다가 뭐 계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MD의 제곱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이 L 플러스 L이 우리 무엇에 해당됩니다? D에 해당됩니다. 회전축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기 때문에 D 자리에다가 L 플러스 R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요거는 자, 누구의 자, 우리 ICM이죠. 자, ICM 자리에다가 5분의 2 MR의 제곱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D 자리에다가 L 플러스 R의 제곱 집어넣어서 전체 I 자리에다가 자, 9의 회전 관성 모멘트인데 I 자리에다가 우리 ICM이랑 MD의 제곱 계산해서 오메가의 제곱까지 해서 전체 계산해 주시면,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스몰 m이고 라지 m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정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써 주셔도 되고요. 또는 조금 더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렇게만 써 주셔도 답으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자, 우리 회전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됐구나 라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우리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 나중에 해당되는 건데, 자, 다시 좀 보시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서 잠깐만 좀 보시면 네. 자, 전체 화면인데,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요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고리가 균일한 자기장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일정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은 X과 우리 Y의 방향으로 우리 45도라고 좀 되어져 있네요. 자, 루트 2분의 B0라고 하는 크기의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자, 질문은 지금 뭐냐 하면, 질문은, 자, 고리의 자기쌍극자 모멘트 뮤와 자기쌍극자 모멘트 크기래요. 고리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 타우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 우리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기본적으로 공식 알고 있죠? IA예요. 전류에다가 면적 그냥 곱해주면 됐었습니다. 자,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보통 우리 M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IA, 전기쌍극자 모멘트는 우리 QD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크기이기 때문에 벡터 표시 안 해도 돼요. 방향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IA랑 되고, 자, 면적은 A니까 우리 A의 제곱이니까 그냥 IA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자기장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 우리 타우라고 하는 회전력을 구하는 식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자기장을 크로스해주는 뮤 크로스 B라고 하는 값이 우리 돌림 힘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방법. 물론 포텐셜 에너지도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뮤.B라고 하는 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요거 두 개쯤은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크기는 이렇고요. 방향은 이런데 일단 Z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Z의 방향에 해당되고요. 왜냐하면 면적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Z 방향이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크로스 해주는 거예요. 자, Z에다가 X에 크로스를 시키면 Y햇 나오고요. Z에다가 Y햇을 크로스 시키면 마이너스 X햇이 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크기만 물어봤어요. 케어 물어봤으니까 나머지는 곱해 주시고, 자,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크기가 하나는 Y의 방향, 하나는 Z의 방향인데, 얘네들의 크기는 우리 얼마?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단위 벡터에 해당되고 서로 연들 90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2가 되어서 크기가, 자, 그래서 곱해 주시면 우리 루트 약분되고 IA 제곱의 B0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표현해 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우리 자기쌍극자 모멘트 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회전력, 우리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자기장 속에 있을 때 회전력 계산하는 방법, 우리 포텐셜 에너지 계산해 주는 방법 같은 것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여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3번 문제가 조금 이제, 물론 우리 반사의 법칙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계산하는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자, 평면 거울 두 개가 알파라고 하는 각도로 자, 이렇게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풀이한 것들은 선생님이 다 카페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올라간 자료 카페
그냥 여러분들 우리 등록 회원만 가입해 주시면 뭐 무료입니다. 그래서 회원만 가입해 주시면 언제라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다운받아서 공부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입사각이 I0고요. 반사되고 또 반사되는데 최종적으로 반사되는 각도는 세타 R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반사광선의 반사각 세타 R을 세타 제로와 알파로 나타내고요.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자, 당연히 여기도 세타 제로 반사각도 입사각 반사각 같죠? 근데 여기는 90 세타 제로네요. 자, 여기도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여기도 여기에 해당되고, 자, 이것도 90 자, 우리 세타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오늘 90 우리 세타 제로. 근데 이걸 알파로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90 플러스의 세타 제로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런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타 R은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우리 알파 마이너스 세타 제로라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관계식, 요 전체 삼각형 중에서 여기 삼각형입니다. 전체 삼각형 중에서 요만큼은 180 마이너스 2 세타 제로, 요만큼은 파란색으로 표현했어요. 180 마이너스 2 세타 R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얘랑 베타 합치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여러분들 180도가 됩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용해 주시면 우리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80도를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식도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자, 일부러 그냥 저 필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 새로 막 문제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보시고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필기한 채로 그냥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카페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은, 자, 이렇게 오래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물리네요. 상대론적 우리 에너지, 운동량, 요런 것들을 이제 이제 우리 풀이하는 게 출제했었는데, 정지 질량이 m과 2m인 두 자유 입자가 있고요. 얘네들의 상대론적 총 에너지는 3mc 제곱과 4mc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상대론적 총 에너지가 우리 얼마에 해당돼요? 상대론적 총 에너지는 자, 감마 mc 제곱이라고 하는 이 미식을 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감마 값이 우리 얼마에 해당되는구나. 우리 A는 감마 값이 3에 해당되고, B는 감마 값이 이제 2m인데 얘가 4가 됐으니까 B는 감마 값이 2라고 하는 자, 값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 이 위에 있는 주어진 식에서 우리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론적 운동량, 상대론적 운동량은 또 우리 얼마로 얘기해 주면 돼요? 감마 mv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상대론적 운동량에 해당되죠. 근데 감마 값 다 우리 다 알아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PB하고 우리 VA를 VC로 나타내고요. 자, C로 PB분의 PA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친절하게 우리가 로렌츠 인자도 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A의 감마값을 알고 있으니까 감마값 3이고요. 요식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자, VA는 3분의 2 루트 2C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또 우리 어떤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냐면, 우리 여기 좀 밑에 보시면 운동량이에요. A의 운동량 감마값 주어지고 속력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B의 감마값도 여러분 주어져 있고, 근데 속력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 우리 B의 감마값이 2이기 때문에 VB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B를 구했더니 2분의 루트 3C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PA는 3m 곱하기 3분의 2 루트 2C, PB는 2 곱하기 2m 곱하기 3분의 루트 3C라고 하는 값을 적용해 줄 수가 있어서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수월하게는 비교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전공 A에 나오는 첫 번째, 자, 우리 1번, 2번, 3번, 4번 문제는 다 2점짜리 문제고요. 자, 계산은 다 이거 다 여러분 풀어봤었던 다 문제 유형들이에요. 기출 문제에서도 다 출제가 됐었던 문제 유형들이었기 때문에 잘 좀 비교해 주시면서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물리교육론을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물리교육론 문제 보시면
자, 일단 나와져 있는 내용들이 자, 이렇게 좀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5번이에요, 5번. 자, 5번은 여러 가지 이제 물리 실험들이 주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실험은 단진자의 진폭과 주기와의 관계 실험. 관계 없죠. 진폭과 주기는. 근데 우리 조건 좀 있긴 있었죠. 여러 가지 뭐 실의 질량 무시하고, 자, 당연히 공기의 저항 무시하고, 또 추의 크기 무시하고, 자, 또 진폭이 굉장히 작았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오메 법칙 실험이다. 이렇게 좀 출제자 문제에서 좀 상황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비교 실험이라고 해서 우리 고등학교 통합과학에 있는 여러분들 그런 시험도 쭉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고 또 여러분들 자료도 쭉 나오고 있고요. 예비교사와 자, 그다음에 지도교사와의 대화가 쭉 나와져 있는데 자, 이 실험들은 모두 다양한 이상 조건에서만 이론을 맞는 실험 결과가 나올 텐데 실험 결과가 잘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공기저항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도교사는 어떤 실험은 특정 변인을 무시하고요. 어떤 실험은 특정 변인이 균일하거나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 변이는 무시하고, 그렇죠? 공기 저항 무시하고, 실의 질량 무시하고, 그 다음에 추의 크기 무시하고, 이런 것들 다 무시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자유낙하 같은 실험에서는 뭐가 여러분들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해야 되냐면, 중력과 속도는 다 일정하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질문은 자료 1의 1과 2에서 자료 2의 밑줄 친 기억에 해당되는 이상 조건 1과 2에서예요. 1과 2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이상 조건 어떤 실험은 특정 변인을 무시하고 라고 했고요. 자, 이거를 각각 두 가지씩 순서대로 제시하고 자료 1의 3에서 자료 2의 밑줄째 니은은 어떤 실험은 특정 변인이 균일하거나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세 번째 뭐였어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실험 관계였었죠. 자, 그때는 이제 중력과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가정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을 제가 좀 미리 다 썼는데, 자, 첫 번째 1번, 2번 조건, 이상 조건이에요. 뭘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 무시해야 될 거는, 추의 크기 무시, 실의 질량 무시, 공기 저항 무시, 이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써주시면 돼요. 두 가지. 왜냐면 각각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 써주셔야 되고 또 이번 실험에 여기서도 무시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써주셔야 돼요. 도선의 저항 당연히 무시해야 되고요. 전원장치의 내부 저항 당연히 무시하셔야 되고 또 저항의 온도에 따른 변화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일정하게 하고 실험해야 됩니까? 중력과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수평으로 여러분 실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반드시 해 주시고 실험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는 한 개만 여러분 쓰셔도 되죠. 자,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변이는 무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각각 여러분들 맞는 조건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뭐가 나와져 있냐면 2에서 건전지 대신 직류 전원 장치를 사용한 이유를 이상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우리 건전지는 내부 저항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직류 전원 장치는 거의 내부 저항이 무시가 되죠. 그래서 내부 저항을 무시합니다.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류 전원 장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물리교훈과 관련된 문제는 자,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6번입니다. 자, 중학교 과학의 렌즈가 만드는 상에 대한 수업의 도입부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림 깜짝 저도 이제 놀랐는데 자 볼록 확대해 보이는 볼록 거울과 같은 자 느낌이죠. 우리 당연히 우리 확대된 정립 허상일 겁니다. 볼록한 둥근 모양의 어항을 통해 금붕어를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를 앞쪽에서 보고 그린 것입니다. 그린 거네요. 사진이 아니라. 자, 그런 상황들이 쭉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그림같이 둥근 모양이 있는데, 자,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크게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쭉 해서 나와져 있고, 둥근 모양의 어항을 통해 보면 어항 바로 뒤에 있는 고양이 얼굴은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했는데, 자, 두 번째는 학생 D가 질문이 있어요. 물이 담긴 직육면체 모양의 어항을 통해 어항 바로 뒤에 있는 물체를 보면 그때도 크게 보일까요? 직육면체는 그러니까 평면이잖아요. 우리 이제 굴절면이 평면이면 여러분들 크기는 변하진 않아요. 좀 더 가깝게, 좀 더 멀게 보일 뿐이지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볼록하거나 오목했을 때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자,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질문 좀 보도록 하죠. 자, 기억에 해당되는 오수벨의 선행조직자, 선행조직자 나왔어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데, 우리 선행조직자 하면 항상 생각나는 거 있죠? 예, 설명 선행조직자, 비교 선행조직자를 딱 두 개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설명 선행조직자는 이전에 안 배운 거예요. 이전에 안 배운 거를 우리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라든가 원리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배우는 내용들로 들어가는 거고, 비교 선행조직자는 이전에 이미 배웠던 게 있습니다. 이미 배웠던 걸 가지고 자, 그거 기억나지? 이렇게 과거에 배웠던 기억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 이게 비교 선행조직자였어요. 설명 선행조직자와 비교 선행조직자의 차이점을 반드시 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에 해당되는 건 설명조직자는 뭐냐? 비교 아니면 설명일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기억에 자, 그림은 초등학교 때 배운 렌즈에 의한 빛의 굴절에 의해 물체의 위치에 따른 렌즈에 의한 상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볼록한 둥근 모양의 어항을 통해 금붕을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를 앞쪽에서 보고 그린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학생들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 물론 뭐 초등학교 때 배운 렌즈에 의한 굴절 현상을 배우긴 했었지만, 자, 이렇게 크게 보이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는 것들은 자,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자료예요. 이전에 학생들이 이러한 그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렌즈에서 확대상이라든가 축소상 이런 것들 배운 적은 없어서 이전에 배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설명 선행조직자, 비교 선행조직자가 아니라 설명 선행조직자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설명 선행조직자입니다. 라고 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니은의 상의 크기를 물체의 실제 크기에 비교하여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거. 우리 직육면체로 어항을 만들면 굴절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확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절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크기는 동일합니다. 라고 해 주셔야 되고, 자, 디귿에 자, 디귿을 통해 알 수 있는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우리 유의미 학습, 유의미가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뭐가 있었어요? 우리 논리적 유의미가, 잠재적 유의미가, 그 다음에 심리적 유의미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귿은 뭐예요? 딱 보니까 이거 우리 학습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게 학습 의향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에 심리적 유의미가는 오수벨의 심리적 유의미가는 잠재적 유의미가에다가 학습 의향. 그러니까 오수벨이 강조한 거는 학습 내용이 있고 인지 구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됩니다. 학습 의향에 의해서 결합되어야지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던 게 우리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단어. 학습 의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학습 의향의 존재로 심리적 유의미가를 갖습니다. 학습 내용이 인지 구조에 결합될 때는 학습 의향에 의해서 결합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심리적 유의미가 이건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학습 의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이 인지 구조에 결합될 때는 우리 학습 의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조건을 써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해당되는, 자, 우리 6번 내용들도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7번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예. 과학 탐구 실험. 내용 체계 일부와 자, 성취 기준 및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해서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문제 좀 길어요. 쭉 나와져 있고, 우리 과정 기능 뭐 쭉 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또 이런 우리 성취 기준이라고 해서 또 이런 것들 나오기 있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 경사면을 이용하여 질량이 다른 물체의 낙하 운동에 대한 갈릴레이 실험 체험하기라고 하고, 또 자료들도 또 나와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갈릴레이의 실험에 대한 여러분들 상황들이 쭉 해서 나와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져 있고, 좀 문제 좀 길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렇죠? 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쭉 해서 또, 설명도 나와져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실험, 내용과 갈릴레이의 실험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는 상황들이 좀 되어져 있고, 자, 그래서 갈릴레이는, 자, 우리 1638년에 발간한 새로운 두 과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개의 우리 상황들이 나와져 있고,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정지 상태에서부터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든 물체들은 항상 이동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미 많이, 자, 식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질문이에요, 질문. 자, 자료 1의 탐구 활동을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으로 제시한 근거.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을 제시한 근거 두 가지를 자료 2에 가해서 찾아 제시해 주세요. 라고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갈릴레이가 이제 결정적 연들 실험을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갈릴레이는 등속 운동과 가속도 운동을 구별하면서 가속도의 개념을 도입하였고요. 또 우리 갈릴레이는 현상의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정성적인 추론이 아닌 정량화를 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게 두 가지 근거예요. 결정적인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온 근거가 됐습니다. 라고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찾아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자, 우리 자료 1에 제시된 내용 요소에서 자료 2에 밑줄친 기억에서 드러난 과학 탐구의 과정과 절차 한 가지와 그 밑줄친 니은에서 드러난 과정 기능을 찾아 각각 그 근거와 함께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자료 1에 제시된 내용 요소에서 자료 2에 우리 자료에 밑줄친 내용을 다 약간 보시면, 우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에. 자, 이런 실험을 100번 이상 되풀이했는데 항상 이동거리는 이동시간의 제곱에 비례했다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져 있고, 이것은 나무판의 기울기와 상관없이 늘 사실이었지, 실험의 결과로 갈릴레이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가만히 있다가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지며 떨어지는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그 거리를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식이에요? 2분의 1 AT제곱이라고 하는, 자, 여기에서 시간과 이동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 준 건데, 자, 이게 우리 뭐랑 좀 관련이 있습니까? 자, 질문이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어떤 과학 탐구의 과정과 절차 한 가지를 쓰래요. 과학 탐구의 절차가 지금 어디 나와져 있어요? 위에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 탐구 과정과 절차. 근데 뭐예요? 여러 실험을 해봤더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실험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번 이상의 실험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우리 실험 결과를 통해 일반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귀납적 탐구라고 여러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귀납적 탐구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그대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 근거는 100번 이상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는 일반화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또 과정 기능, 자, 니은이에요. 우리 니은을 좀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니은은 자, 시간의 측정을 위해 커다란 물통을 일정 높이에 올려놓고 물통 아랫부분에 관을 달아 소량의 물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한 후에 물체가 서로 다른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물체 컵에 받은 물의 무게를 비교하여 이동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쭉 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그때는 이제 시계가 없었을 거니까 시간을 뭘로 우리 물체의 무게, 그러니까 유리컵에 나오는 유리컵으로부터 유리컵에 받는 물의 무게를 비교하여 이동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 과정기능이 어디 좀 있어요? 위쪽에 있습니다. 과정기능 중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우리 시간 측정을 뭘 통해서 우리 통에서 나오는 물을 유리컵에 받고요. 그 물의 무게를 측정해서 시간의 변화를 무게의 양으로 측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 내용은 자연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가서 이건 아닌 것 같고, 변인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조사, 수집, 해석하기. 되게 그럴듯하죠? 수학적 사고와 모형을 활용하여, 이것도 아니고, 모형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를 통해, 과학적 사고이긴 같은데,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 추론하기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 시간을 측정하는데, 물통에서 나오는 물의 무게를 측정해서 우리 시간으로 차이를 설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장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조사, 수집, 해석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그럴듯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자, 밑줄 친 니은에서 드러난 과정 기능 중 한 가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조사, 수집, 해석합니다. 물의 무게 비교와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측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 우리 찾아줄 수 있으면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7번 문제는 문제도 길고 좀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길긴 했었지만 문제에 꼼꼼한 정보들이 다 나와져 있었습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예요. 자, 8번 문제는 우리 1차원 포텐셜인데 우리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고 XA, XB 안정평행점 2개 있네요. 불안정평행점 하나 있고요. 자, 포텐셜 에너지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입자가 받는 F와 XA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힘의 정의 보존력이었죠? 마이너스 dx분의 du 해주면 될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우리 XA 안정평행점인데 마이너스 값에 해당되는 안정평행점 구하랍니다. 자, 그럼 X가 얼마일 때 우리 F가 0인 곳에 해당되니까 이게 우리 0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A, XB가 플러스 A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XA는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또 이 입자가 XA와 XB를 지나 왕복 운동하기 위한 안정평행점에서의 최소 속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서 빵 발사를 하는 거예요. 빵 발사했더니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뭔가 왕복할 수 있는 최소 속력이 얼마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를 발사해서 왔다 갔다 계속 XA와 XB를 지나서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 어디보다 요만큼의 에너지보다는 더 커야 될 거잖아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발사한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는 커야지 왔다 갔다 XA와 XB를 지나면서 왕복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겠습니까? 지금 그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그럼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x에다 0 넣어보세요. x에다 0 넣어보면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이 2분의 1 U0인 걸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운동 에너지가 뭐보다 커야 돼요? 2분의 1 U0보다 커야지 A하고 B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속력은 자 m 루트 m분의 u0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비교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비교해 주는 문제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9번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전자기죠, 전자기. 자, 얇은 부도체판이 2개 있고요. 그 가운데는 유전체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유전율은 3입실론제로인 유전율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과 2 영역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각각 크기를 구하고, 1 영역에서는, 자, 플러스 2시그마에 의한 전기장 왼쪽 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 우리 플러스 시그마에 의해서도 어느 쪽 방향이 왼쪽 방향이 형성되어져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2개 그냥 더해주면 될 거니까, 2입실론분의 2, 자, 2입실론 제로분의 2시그마. 2입실론분의 시그마 2개 그냥 더해주시면 2입실론 제로분의 3시그마 될 거고요. 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영역. 그럼 얘는 자 우리 플러스 2시그마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져 있을 거고 플러스 시그마에서는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자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전율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3입실론 제로예요. 3입실론 제로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2개 빼면 반대 방향이니까 2입실론 제로분의 그러니까 2입실론분의 시그마일 텐데 자, 입실론이 3입실론 제로에 해당될 거니까 자, 6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특히 어렵지 않게 자,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또 뭐냐면, 자, 면전화 밀도, 유전체 편극에 의한 영역 2의 왼쪽 면입니다. 왼쪽 면이에요. 당연히 왼쪽 면은 지금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지금 편극되어져 있을 겁니다. 편극되어져 있을 텐데, 면전화 밀도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편극에 의한 여러분들 면전화 밀도 구하는 식으로 우리 뭐가 있어요? 우리 시그마는 우리 편극 밀도에다가 우리 수직 방향으로 n 햇을 내적해 주면 됐었는데 자 그럼 편극 밀도 먼저 구해줘야 돼요. 편극 밀도의 정의는 입실론 제로에다가 자 우리 카이 전기 편극률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장 곱해주면 됐었습니다. 근데 전기 편극률은 우리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자 이렇게 우리 유전 상수가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인데 유전 상수가 그게 바로 1 플러스 카이의 2였어요. 근데 요 값이 지금 3이잖아요. 그래서 카이의 2가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기 편극률 자리에다가 2 집어넣어 주시고 자 우리 전기장에다가 6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집어넣어 주시니까 3분의 우리 얼마에 해당될 거예요? 3분의 우리 시그마에 해당되는데 마이너스네요.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져 있을 겁니다. 편극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자 시그마 자 이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3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입니다. 라고 하는 값으로 그대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편극에 의한 자 우리 면전화 밀도를 계산해 주는 방법 또 간단해요. 하여튼 올해 출제됐었던 4점짜리 문제들도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뒤에가 조금 이제 계산해 주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양자역학 문제 11번에 나왔습니다. 자, 입자 발생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B 스핀 여과 장치라고 좀 나와져 있습니다. 스핀이 2분의 1인 페르미온이에요. 자, A, B는 각각 Z축과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스핀을 측정하는데 자, 각각 우리 A를 지날 때는 플러스 Z 방향 A를 지날 때는 플러스 Z 방향의 스핀만 여러분들 입자만 지나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날 때는 플러스 X 방향의 스핀만 여러분 지나도록 지금 만든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자 입자 발생 장치에서 초기 상태가 자 이런 입자가 N개가 방출된대요. 그랬을 때 A를 통과한 규격화된 스핀 고유 벡터와 그
그 다음에 자 B를 통과한 입자의 규격하던 스핀 고유 벡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아우 당연히 업스핀에 해당될 거고 이건 X방향의 스핀에 해당되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편해요.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의 고유 벡터가 있었습니다. 고유 벡터. 자, 우리 거기 스피너라고 되는 표현했었는데,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카이라고 했었어요. 카이의 Z의 플러스 마이너스 업스핀, 다운스핀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업스핀은 1과 0. 그 다음에 카이의 자, Z인데, 마이너스는 우리 얼마? 0과 1이었었고요. 자, 카이의 X였습니다. 이것도 업스핀이 있었는데, 얘는 루트 2분의 1에 1과 1. 그 다음에 카이의 여러분들 얘도 x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루트 2분의 1에 1과 마이너스 1이 있었고, 자 카이의 이번에 y였었어요. y는 루트 2분의 1에 1과 i. 그 다음에 카이의 자 이제 y인데 얘도 마이너스 다운 스핀이 루트 2분의 1에 1과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자 이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값도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일일이 이거 구해주고 있으면 시간 다 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요 정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정도의 내용. 요 정도의 내용은 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초기 상태 이런데, 자, 우리 첫 번째 A를 지났대요. 그럼 A를 지나면 누구만 지나게 한대요? 우리 플러스 Z 햇방향, 플러스 Z 방향의 스핀만 지나가니까, 플러스 Z 방향은, 아, 얘만 통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얘만 통과한다. 그 다음에 B를 통과한 입자의 규격하다. 아우, B를 통과하면은 누구만 지나는 거래요? 플러스 X 방향만 통과하는 거니까, 그럼 얘도 얘만 통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얘만 통과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와져 있는 식이, 카이 A는 1과 0, 카이 B는 루트 2분의 1에 1과 1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B를 통과한 입자의 총개수 원래 N개가 통과했었는데 N개랍니다. 최종적으로 A하고 B를 통과한 입자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A를 통과할 때 절반 줄어들게 돼요. B를 통과할 때도 당연히 절반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 수식을 활용하면 우리 구하는 식입니다. PA는 자 우리 두 개의 연필 우리 내적해서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 A에다가 자 카이 연필 제로예요. 처음 상태.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셔서 2분의 1. 자 B를 계산해 주시면은 자 B도 A가 어디를 먼저 A를 먼저 통하네요. X 카이 A.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두 개가 바뀌었나? A는 X축이네요. 먼저 Z축을 먼저 통과했으니까 Z축 통과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좋냐면 요거 이제 B라고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 게 좋고요. B 여기 A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A는 자 요렇게 우리 통과해 주셔서 자 A를 먼저 근데 결국 똑같아요. 둘 다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절반씩 통과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4분의 N개만 남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자체로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B를 지금 먼저 A를 통과한 다음에 B를 통과하는 거니까 A에 대해서 먼저 우리 내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가보시면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으니까 A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B를 통과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또 확률인데, 또 계산이 전혀 복잡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력학도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그대로 풀 수 있었던 문제들. 자, 압력 온도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 부피 온도 그래프 많이 나와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압력 온도 그래프가 나와져 있고요. 압력과 온도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피를 다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 설정해 주시고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량은 얼마겠습니까? 등온이네요. 그럼 등온이면 바로 가시면 돼요. RT0의 LN2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온도는 T0를 일정하고요. 이걸 P0, V0로 바꿔줘야 되죠. 자, 첫 번째 질문.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다 단원자 분자라고 나와져 있어요. 내부 에너지 감소했으니까요. 마이너스를 좀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AB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A를 한 거고, 우리 BC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감소한 거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또 연료율은 1- 흡수한 연량분의 방출한 연량으로 계산해 줄 수 있으니까, 자, 다 PV0, P0, V0 나타내 주시면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이걸 굳이 뭐 PV 그래프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피하고 우리 부피만 설정해 주시면 압력과 온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됐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면, 자, 양자역학 문제에서 우리 섭동 해밀토니안이 요즘 계속 이제 거의 매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1차원 조합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여러분들 우리 평평하게 여러분들 섭동 해밀토니안이 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2개의 해밀토니안 H는요, 섭동전 해밀토니안 H0와 그 다음에 H'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H는 H0에다가 플러스 H'이라고 하는 1차 보정을 한 값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타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A 바깥쪽에서는, 자, 원래 우리 알고 있는 조합 포텐셜 에너지, 그런데 A하고 A 사이에, 마이너스 A 사이에서는 우리 평평하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문제 설정해 주는 거는 마이너스 A와 A 구간에서 섭동한 H'을 쓰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섭동론을 이용하여 H의 바닥 상태 에너지를 E0, psi0, H'으로 나타내고요. M과 하바와 오메가를 1로 두고 바닥 상태에서의 1차 에너지 보존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라고 하는 정보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보들 쭉 나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것도 계산이 더 복잡하지 않은데, 뭐, 개의 섭동 해밀토니안자 이렇게 줬잖아요. 자, 근데 H0는, 자, 요렇게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우리 해밀토니안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 사이에서는, 자, 요렇게 우리 해밀토니안, 포텐셜 에너지가, 자, 요걸 하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써주시면, 나머지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은, H' 섭동 해밀토니안은, 자, 요렇게 우리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요거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H'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를 구하래요. 자, H예요. H. 자, 에너지. 근데 H는 H0 플러스 H'으로 표현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럼 각각 우리 H0하고 H'에 대해서 우리 각각 내적을 해주시면, 자, E0, 예, 자, psi 0 스타에다가 H,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psi 내적하면 얘는 E0랑 똑같은 E0랑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H0 스타에다가 자, 우리 psi인데, psi 0 스타이,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H, 자, psi가 있는데, 자, 그건 우리 캡벡터하고 브라켓 벡터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디락 노테이션으로 표현해 주시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적분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특별하게 다른 걸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걸로 좀 나타내 주세요. 그렇죠? 우리 E0와 psi 0하고 H'이라고 좀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 에너지 값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자, 바닥 상태 보존 값을 우리가 계산하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는 말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 psi 요거, 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빼고, 요것만 좀 계산한 겁니다. 자, 섭동 해밀토니안은, 자, 이런 것들이 이미 구해져 있고, 익스포넨셜에 우리 X선, 자, 우리 문제 자료가 지금 나와져 있죠? 자, 우리 어떤 것들, 자, 우리 psi 0,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는 파이분의 1의 4분의 1승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승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제곱해야 될 거니까 제곱하면 요렇게 우리가 자 파이분의 1은 4분의 1승이 아니라 루트 파이분의 1로 바뀌고요. 익스포넨셜은 2분의 x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요것만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적분 테이블이 다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x가 굉장히 1보다 작을 때 해당되는 값들이 주어져 있어서 그거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0에서부터 a.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원래 이건 마이너스에서부터 a까지인데 우리 똑같 좌우가 똑같으니까 0에서부터 a까지 하면서 2를 곱해 주시면 여러분들 계산 또 문제 적분 테이블도 그대로 활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눠 주시고 자 문제에서 m과 오메가와 하바는 다 1이라고 가정했다라고 했으니까 나타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 답으로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계산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거니까 그죠? 두 가지 비교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 A 12번까지인데 작년보다도 좀 수월했고요. 늘 나오는 섭동 해밀토니안 또 양자역학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스핀 문제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자, 그래서 자, 좀 쉬워지고 있고요. 또 예전에 기출됐던 유형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공 A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전공 B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